자, 내 딸은 친구 복사기 오늘 이 사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뭐 박영애님, 사랑애님, 미네맘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연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정말 친구를 무작정 따라하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어머님이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너무 알고 싶은 거 이렇게 둬도 되는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지 못하게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해답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일반적인 모방 행동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들이고, 대체로는 그냥 둬도, 그리고 아주 위험하거나 좋지 않은 것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우리가 유행어도 얼마 못 가잖아요. 그것도 막 온 전 국민이 쓰다가 얼마 있으면 또 사그러듭니다.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겠지. 아무튼 네. 그래서 대체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이제 사연 속의 이 아이의 경우에는 어떤 점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얘의 모방 행동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예요. 근데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는 조율과 타협과 자기 주장과 상대에 대한 받아들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동화되려고만 하거든요. 동화.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을 계속 쓰게 되면, 예를 들어 내 주장을 잘 못한다든가, 친구가 좀 싫어할 만한 얘기도 필요할 땐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무조건 동화의 방법을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춘기든 하여튼 이 대인관계 중에 또래 관계가 훨씬 중요해지는 나이가 됐을 때, 친구 틈에 무조건 섞이기 위해서 때로는 머릿속으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걸 뻔히 알지만, 친구가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 그냥 그 그룹에 남기 위해서 동화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 걱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어리고 나중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는 무조건 동화나 무조건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거나 친구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와의 관계가 1대1의 하나의 대인관계로서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집에서 너무 아이가 잘 따르니까 이쁘거든요. 너무 지시적이지 않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시를 잘 따라서 아이가 모범적이면 칭찬을 자꾸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지시를 잘 따르게 된다면, 어떤 내재화된 자기 기준을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발달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모방하고 약간 나쁠 수도 있는 모방하고는 어떻게 엄마가 구별할 수 있어요? 네,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라도 부모는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라든가, 크레파스를 자꾸 입에 넣으면 이건 먹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좋지 않은 게 네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몇 번 지도를 해줬을 때 아이가 수정이 되면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나쁜 행동도 해봐요. 물론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다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제재를 매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잘 받아들여도요, 한두 번은 꼭 더 해봐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과에 따라서 아이가 점점 딸에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소고가 되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수정이 잘 안 될 때는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연 속 아이는 자기 신뢰나 확신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나치게 친구를 모방하게 되는 이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근데 이제 자기 신뢰나 확신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덜 흔들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물론 독불장군 같아서는 안 되겠지만, 비교적 옳은 것들을,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들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게 결국 인간은 행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것들을 너무 지시하거나 뭐 꼭 강압적 지시가 아니어도 자꾸 이렇게 빨리 해, 뭐 그럼 애가 빨리 하면 잘했어,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 많은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시도 중요는 합니다. 반드시 지시를 해줘야 되고,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선택을 하게 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아이가 선택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주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단지 친구를 따라하는 그 문제 행동만 딱 집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 사실은 친구와 잘 지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친구하고 그럼 사귀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아이가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많이 격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아하, 내가 한 게 맞았네.
그래 이게 맞는 방법이야. 내가 잘 해냈네 이러면서 네네. 이제 자기 신뢰와 자기 확신이 생겨나가면서 덜 불안하고 자기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근거로 네. 향후에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너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부모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렇죠. 네. 빨리 와 그럼 애가 이렇게 오고 뭐 이거 입어 그럼 이렇게 입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시를 내려주고 딱 제재를 해줘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자기가 선택하게 해주고 네. 또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좀 받아도 주고 뭐 이런 과정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그 지시 중에서 네. 예를 들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네. 이거 하지 마 이럴 때는 지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빨리 내려와 이래야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러다 애 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절대 그렇게 그렇죠. 하면 안 네. 돼요. 아니 왜냐면 또 오늘 방송 보시고 어머님들이 네. 그래, 애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 결정권을 주겠어. 이러시면 또 이제 안 된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거예요. 교통 신호를 왜 지킵니까? 그쵸.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지키는 거지. 네네. 나의 기분 상태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요, 아이가 정말 주도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네. 그게 뭐, 다행히 잘 흘러가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아서 결론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이런 경우가 됐을 때에도 무작정 칭찬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쵸? 요즘은 이제 칭찬이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칭찬을 자꾸 해주시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하니까. 물론 좋죠. 네. 아이들은 칭찬 많이 받고 커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잘못한 거는 일만큼 잘못하면 일만큼 딱 얘기해주고 칭찬은 일만큼 잘하면 100만큼 해주라고는 해요.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칭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도하거나 또는 칭찬해줄 거리가 아닌 거죠. 애가 막 울고 난장을 치면서 어쨌든 엄마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울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면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적절하죠. 네. 이상하네요. 와닿네요. 그냥 힘들었네. 그래 기다린 건 잘한 거야. 이 정도로 해야지. 그래 됐어. 이 정도로 해야지. 막 잘했어. 막 이렇게 하시고. 울면서도 기다렸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진짜 참.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내가 딱 보니까 울을 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이 혀를 잘 풀고 얘기를 그렇지, 해야죠. 그렇지. 싫어합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 아이가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친구 관계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그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네.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집에서 이 친구 관계와 관련된 것을 좀 바로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따라하는 아이들은요, 역할놀이 같은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 네, 왜냐하면 그래요? 친구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으면 이제 유치원 끝나면 좀 그쪽 어머니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아이랑 한두 시간 좀 놀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역할놀이를 하는 거죠. 역할놀이는 각자의 역할에 따른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이가 즐겁게 노는 걸 경험한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옆에서 잘 칭찬을 해. 너는 정말 이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해주게 되시면 아이가 훨씬 좀 편안하게 다양한 방식을 배워나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럼 엄마 말고 유치원 선생님께도 좀 도움을 청해도 괜찮나요?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단체를 대상으로 지시를 내리는 건 훨씬 네.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따라야 되는 규칙이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한두 주는 예를 들어 이번에는 내 생각을 말하는 주간 이렇게 해서 예. 어떤 아이가 따라할 때는 네 생각을 말해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했을 때 이번 주는 우리가 이걸 열심히 모든 아이들이 노력하자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더 좋은 쪽에 어떤 그 경험들이 강화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얘한테 너 따라하지 마 친구가 싫어해 이러면 이 싫어해 얘는 더 꽂혀요. 따라하지 마보다. 네, 네. 그렇죠. 싫어해, 싫어해. 그것만 계속 맴도는 거죠. 싫어해. 네. 아니 근데 역할놀이 얘기하니까 네. 혹시 언니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애들이 역할놀이 할 때 보면 뭐 우리 때는 아빠 엄마 놀이를 참 그렇죠. 많이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 무슨 이렇게 영화의 영향이 커서 그런지 네. 자꾸 뭐 마법사에 우리 딸은 맨날 강아지를 하는 거예요. 저희 딸도 그래요. 얘는 사람인 적이 없어. 근데 이럴 때 보면 갑자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얘가 친구들한테 맨날 밀려서 얘는 개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가 있어. 얘는 사람을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이런 그 옆에 생각이. 친구는 고양이예요. 근데 또 여자애들은 또 그렇지. 남자애들은 또 악당하고. 그래. 맞아. 남자들은 또 꼭 그렇다. 애들이 또 악당을 해. 우리 애들만 그렇게 악당을 해. 왜 너는 악당만 해? 막 이렇게 그럼 왜 물어보고 악당하냐? 싶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 아빠 기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거죠? 궁금해요, 선생님. 우리 애가 밀리는 것 같아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이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아니면 저희 피해 의식일까요? 그러니까. 아니, 피해의식. 아니 경찰 놀이를 하면 네.
도둑이 반드시 있어. 그럼요. 그리고 경찰도 있고. 하면 맨날 도둑이 우리 아들이야. 근데 그래서 속상하죠. 근데 그럴 때 아이한테는 일단 재밌게 노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너무 같은 역할을 하면 네.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다음에는 친구한테 좀 바꿔보자 그래. 네. 이렇게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가 싫대. 그럼 뭐 어떡하죠? 그럴 때는 야 오늘은 이렇게 놀지만 그냥 재밌게 치사하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럼 꼭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번에 바꾸자고 했는데 친구가 안 따라주면 네. 야 오늘은 이 놀이 내가 좀 하기 싫다야. 다음에 좀 바꿔서 하자.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지겹지도 않니? 이런 것들을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주장을 할 수 있게끔 그러나 그 생각의 표현과 주장이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꼭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칩이 있어서 이런 걸 사가지고 애한테 딱 이렇게 끼워서 애가 맞아, 가서 맞아, 이렇게 맞아. 정말 내 속 시원하게 그렇게 좀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내가 갑자기 뭐가 훅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안 좋은 일 있었네. 우리 애가 또 강아지였어. 아유, 네네. 그리고 또 뭐 극약 처방 하나 있잖아요. 우리 제가 선생님께서 생각을 한번 생각해놓은.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 자꾸 이렇게 따라해가지고 좀 네. 이렇게 좀 뭐 그렇다. 그러면 엄마가 얘를 따라하는 거야. 네? 방수를 두는 거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어때요? 짜증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거야 진짜? 어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따라하니까 기분이 어때? 예.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 눈물 나려고 어때요? 그래,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어때? 극약 처방으로. 제일 하지 말라는 방법. 제일 하지 말자. 이게요. 그래서 그래요? 아빠들이 종철 씨는 굉장히 자상한 아빠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아빠들 보고 제가 놀아보라 그러면요. 네. 공을 딱 들이면 꼭 공을 애 이마에 맞춰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아빠들이 칼을 주면 꼭 애를 찔러요. 그러니까 이 놀고는 싶은데 놀 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꼭 하지 말란 거를 네, 골라 하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런 것도 절대 하지 말라는 방법인데요. 아이들은 모든 걸 모델링해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는 이해가 뭐냐면 애들에게 무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너도 하면 아파 바로 똑같이 물어보는 거. 물론 엄마들은 그래요. 제가 그렇게 세게 물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말하지만 네. 이런 거 내지는 애가 막 소리를 지를 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잖아. 뭐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것들이 조용히 해! 뭐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격적 방식으로 내지는 좋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걸 그대로 모델링하게끔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종철 씨처럼 하면 네. 상대방을 늘 열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되게 애가 어렵다. 놀리는 것 같잖아요. 이게 바로 네.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아빠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어떤 아빠들은 정말 애를 갖다 이렇게 약 올려서 성질이 막 돋아서 아이가 성질이 나서 화가 나면 화냈다고 혼내. 그리고 이게 막 마음대로 울었다고 되게 혼내고. 이상해요. 예. 아니 근데 약간 애가 화를 돋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 재밌어. 아빠는. 그러니까 뭔지 이해는 하는데 아빠는 꼭 그게 재밌다. 왜 아빠들은 그게 그러니까요. 재밌을까? 또 건드리면 하지 말라고! 속으로 재밌는 거야 귀여워서. 자, 오늘 이제 실시간 투표 이제 결과 확인할 때가 됐는데요. 네. 자, 오늘의 투표 주제가 친구 무작정 따라하는 내 아이 나는 이게 걱정된다였거든요. 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보여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몇 번이 나왔을까요? 걱정 안 된다도 많겠지? 네. 투표 안 좋은 것도 따라하게 될까봐. 오늘 약 300분 정도가 참여하셨는데요. 안 좋은 것도 따라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이게 네.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 없는 아이가 될까봐. 그리고 사실 안 좋아하는 것도 따라해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 생각 없이 남을 따라하게 될까봐 이게 굉장히 네. 걱정된다는 얘기신데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사실, 예. 강아지만 따라하는 아이 정말 궁금해도 속이 시원하다고 조아마님도 그러니까 곳곳에 강아지 역할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고양이도 진짜. 있고 네. 예, 다 네네. 있어요. 예, 아, 반갑습니다. 아니, 미네맘님 반갑습니다. 어떡해요? 요즘 네. 청개구리 모방 중이라고. 아. 청개구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반대로 하는 하는 거죠. 거야, 반대로. 청개구리, 그 청개구리. 앉아, 그럼 일어서. 일어서고? 일어서, 그럼 앉고. 씻지 마. 그러면 씻고 오고. 넌 예. 자꾸 그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있어요. 미래맘님 요즘 좀 네. 속 터지시겠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질문들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댓글창 질문 한번 또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살 딸이 7살 오빠의 셔츠, 바지 등 똑같은 걸 사줘야지만 입어요. 딸인데 오빠 거. 여태 치마 한 번 입은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예준 예린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예린이가 그러나 봐요. 네. 성별이 다르면 문제가 됐지. 근데 예린이가 오빠를 좋아하나 봐요. 네. 오빠를 싫어하면
그렇게 네. 안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5살인 거 보니까 만으로는 4세인 것 그쵸. 같은데요. 네. 그래도 오빠를 좀 좋아해서 따라하는 일시적인 모방은 괜찮습니다. 네네. 바로 그 여자라고 꼭 치마를 입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한테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네. 말씀하십니까? 제가 입으라고 네. 하죠. 아니, 네. 제가 어렸을 때 오빠 옷 잘 입고 다녔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집에서 오빠를 하도 대우를 해주니까 네, 맞아요. 아,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빠 신발 작아지면 항상 제가 신고 다니고 그랬어요. 네. 진짜 남자 같았겠다 그러면. 너 진짜 남자처럼 머리도 짧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빠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가부장적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은 또 첫 손주, 특히 손자 또 이렇게 그렇죠. 챙기면 그렇죠. 오빠처럼 네. 동일화가 되면 더 많이 인정과 관심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잘 컸어요. 여성스럽게. 네. 여성스럽게라는 말을 내가 차마 못 붙이겠어서 네. 이 참았어요. 정도면 성공했어. 괜찮아요. 자, 다음 댓글 또 함께 보도록 하죠. 야, 육아쟁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누나가 이거 봐. TV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면 따라하는데 네. 많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TV에서 어떻게 해야 안 되죠? 좋은 모습 보면 이런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인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드라마 같은 데서 요즘 나오는 그렇죠. 말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애들이 따라하는 경우가 저 있어요. 옛날에 그 추석 특집 때나 설날 특집 때 네. 그렇게 이소룡 영화가 많이 했어요. 네. 그럼 이소룡 영화 하면 그거 꼭 보잖아. 오다! 에이! 이런 거잖아요. 애들이 연휴 끝나고 나면 코가 헐어. 저 이거 하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맨날 쌍절곤 돌리다가 나무로 애들 치고 막. 근데 어쨌든 그 왜 CF 광고 있잖아요. 네. 광고에서 이건 연출된 장면이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네. 왜냐하면 그거는 보는 사람들 특히 미디어는 굉장히 불특정한 다수가 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한답니다. 어느 유명한 운동화 광고가 그거를 신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광고가 있었었는데 그 의자 이거. 의자 넘어뜨리는 것도 있었고. 다친 사람 많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것들이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아직 충분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다쳤기 때문에 나도 안 다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다쳐본 경험이 없으면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네. 많기 때문에 TV는 정말 우리가 그 공공의 어떤 그 큰 목적을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조용히 부르고 일단 TV를 끄고요. 네. 조용한 장소에 와서 아이랑 왜 저것이 위험한지 안 좋은지를 차분히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은요, 아이들이 친구를 따라하는 그런 모습, 또 따라쟁이의 모습, 모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모방 행동이라고 한 게 사실은 이제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네. 성장 과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조금 과도하고 무분별하다면 부모님께서 조금씩 조율을 해주시고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길러주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선생님? 네,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훌륭한 그러니까요. 학생이에요. 아니 네. 저희가 사실은요 항상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어머님들 사연 속 어머님이 네. 너무 감사하다고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여기 꼭 방송이 끝나야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지난주에 아빠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네. 좀 멀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장문에 또. 문자가 문자가 오셨는데 감동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사실 선생님이 마치 우리의 남편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다면서 막 진짜 감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마 오늘 어머님께서도 이따가 저희한테 연락을 꼭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솔루션을 잘 바탕해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 터져도 내 자식 함께 얘기 나눈 댓글창 닫아볼게요. 다쳐라 댓글. 자, 라이브 토크 저희 부모는요 월, 화,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9시 40분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댓글창 통해서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도 속 터지는 부모님의 고민 저희들이 시원하게 또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죠. 어떤 사연이든 주저마시고 네. 많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네. EBS 부모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월마다 모든 어머님들이 정말 선생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힘 팍팍 얻어가시라고. 네, 저도 행복합니다. 네. 네. 자, 내일은요, 특강 부모 필살기 방송되는데요. 내일 주제가 공신이 알려주는 여름방학 튼튼 학습법입니다. 오. 아, 여름방학이 좀 놀라고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어머님들이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아서 내일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속 터지는 네. 부모들의 사연을 해결했어. 해결했어. 해낸 거야, 우리는. 그리고 저 이렇게 뿌듯하니까. 저거 저 옳지 피규어 않아요. 저 옳지 나